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은 프로토 승부식 102회차 9월 4일 월요일 스페인 라리가 두 경기로 분석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분석에 앞서서 어제 날짜에 준비했던 소시에다드와 그라나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와 헤타페의 맞대결에 대해서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분석드렸던 소시에다드와 그라나다의 맞대결은 5대3의 난타전 스코어가 나왔고요.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는데요. 그렇지만 그라나다의 플러스 2.5 핸디는 사실상 적중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저득점이 틀렸고 소시에다드의 핸디캡 같은 경우도 틀렸습니다. 어쨌거나 결국에는 또 다른 변수들이 있었고 다음 경기였던 레알 마드리드와 헤타페의 경기는 2대1로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결국 벨링엄이 또다시 해내면서 승리를 했는데요. 어쨌거나 헤타페는 저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선취골도 먼저 넣었고요. 핸디캡 무승부와 그리고 플러스 핸디 승 쪽은 조금은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조금 더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수익방에 꼭 오셔서 직전 경기 분석과 리뷰 한 번씩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첫 번째 경기 AT 마드리드와 세비야의 경기 지금 바로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는 만큼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AT 마드리드의 지난 라운드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T 마드리드 잠시만요. 자, 먼저 홈팀 AT 마드리드입니다. 적어가면서 할게요. AT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인데, 자, 먼저 AT 마드리드는 지난 라운드에서 베티스와 맞대결을 했죠. 아, 베티스가 아니라 라요전이었죠. 자, 그 직전 경기 베티스전에서 넣지 못한 골을 직전 라요전에서 무려 7골을 몰아서 넣으면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이날 경기에서 4-2-3-1의 약점을 놓치지 않았고요. 빠른 공수 전환을 이용해서 상대가 커버하지 못한 공간을 선점하고 수비를 교란시키는 등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상대인 세비야가 수비 상황에서 쓰는 중앙지형적인 4-4-2의 포메이션도 측면을 향한 롱볼로 어느 정도는 공략이 가능할 정망입니다. 자, 특히나 172cm의 키를 가진 페드로사가 풀백으로 있는 세비야의 왼쪽을 공략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왜냐? 자, 전반적으로 아틀레티코 선수들의 피지컬이 좋고 측면에서 헤더로 공을 따내고 이를 소유하면서 찬스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자, 특히나 중앙지향적인 4-4-2는 측면에서의 공간을 필연적으로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틀레티코가 지난 라요전에서 보여주었던 공간 활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풀백인 몰리나와 왼쪽 풀백인 카라스코가 모두 라인을 높여서 전진하면 이 공간을 선점하고 특히 카라스코는 측면으로 찔러주는 롱볼을 받을 만한 피지컬도 꽤 괜찮은 유형의 선수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충분히 아틀레티코에게 승산이 가득한 경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원정팀 세비야입니다. 자, 세비야는 챔스에서는 나름대로 할만한 조를 만났지만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경기를 봤을 때는 무난한 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지난 경기에서도 지루나에게 패배를 기록하면서 아예 꼴찌로 내려앉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자, 4-2-3-1을 가동할 수도 있고 수비 시에는 4-4-2로 전환되는 유형인데 하지만 아틀레티코가 라요의 4-2-3-1을 쉽게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을 봤을 때 중앙지향적인 4-4-2의 약점인 측면의 공간을 생각한다면 공수전환이 빠른 아틀레티코의 전환에 나름대로 고전할 수밖에 없는 세비야고요. 자,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도 박스 안에서의 수비가 엉망이었던 세비야인데요. 세트피스 상황에서 날아온 공을 처리하지 못한 혼전 상황에서 다소 어이없이 선제골을 허용했고요. 결승골 역시 박스 안에서의 클리어링 미스가 1차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지난 시즌 센터백의 부진으로 인해 초반의 성적이 급락했던 세비야인데 올 시즌의 판도도 나름대로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비에서 어이없는 실수들이 많았고 지난 시즌과 비슷하게 초반에 성적이 급락하는 양상이
의사시되고 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결론 쉽게 내리자면 아틀레티코의 우세가 당연히 예상되고요. 세비야의 경기력 그리고 특히 지난 시즌 초만 성적 급락의 원인이었던 박스 안에서의 수비가 지속적으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아틀레티코가 측면을 활용하거나 롱볼로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세비야의 수비는 어느 정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고요. 그렇게 봤을 때 아틀레티코의 승리 그리고 마이너스 핸디슨까지 예상하면서 중요 포인트를 적자면 아틀레티코는 지난 경기에서 상대의 측면의 배후 공간을 잘 활용해서 대승을 거뒀고 세비야는 현재 계속해서 수비에서의 불안함을 토대로 최하위의 성적으로 일관하는 중입니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관하는 중이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당연히 아틀레티코 승에 아틀레티코 마이너스 1.0 핸디승에 어쩌면 다득점 가능성까지도 예상하면서 2.5 오버 한번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경기 오사수나와 바르셀로나의 맞대결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102회차 83.10배당 조합입니다.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 오사수나와 바르셀로나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오사수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사수나 같은 경우는 유럽 컨퍼런스 리그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브리헤와의 맞대결에서 1무 1패로 아쉽게 탈락을 해버리고 말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홈에서 당한 1대2 패배를 결국에는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도 빌바오에게 당한 패배를 제외하면 리그에서 나름대로 순항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빌바오전에서도 본인들이 주도하는 경기 상황을 만들어 갔고요. 오사수나의 플랜대로 경기가 풀리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사수나는 오른쪽 윙어인 아빌라까지도 수비 라인에서의 기여를 요구할 정도로 저득점과 수비의 힘이 강한 팀인데요. 이러한 특성을 가진 팀이 오히려 경기를 주도하지 못하는 유형이고요. 일단 상대 바르셀로나가 미드필더에 많은 숫자를 두는 등 경기를 주도하려는 특성이 있고 오사수나는 원하는 대로 플랜을 짤 수는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를 애먹이는 데까지는 성공하지만 결과 자체는 패배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역시나 최다 득점자까지 후방에 남겨두는 플랜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공격에서 100%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은 공격 자원까지 후방에 남겨두는 플랜으로 확실하게 공격에서 힘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자, 다음은 원정팀 바르샤입니다. 자, 바르샤는 난타전 끝에 비아레알을 4대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자, 비아레알 전을 봤을 때 그동안 꽤 강한 모습을 이어왔는데 일단 진땀 승이기는 해도 기분 좋은 징크스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바르셀로나는 다만 의외로 닫아버리는 상대를 만났을 때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미 1라운드 헤타페전에서 무승부를 거뒀고 카디스와의 경기에서도 이기기는 했지만 80분까지는 하프스페이스 진입이 잘 안되면서 답답함을 호소한 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드필더를 장악하는 수적인 싸움에서는 이기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증상 때문에 전방에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드필더를 장악하는 수적에서는 우위를 점하지만 이로 인해 최전방에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결국 이러한 것들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지난 경기의 상대 비아레알과 같은 자신들과 비슷한 플레이를 하는 팀에게 더 강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윙어인 야말이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공격수 페란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역시
시스템적인 부분이 아직까지는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결과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바르셀로나의 체급을 생각했을 때는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카디스나 헤타페 등 대놓고 잠그는 팀에게는 답답한 모습을 일관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저득점입니다. 왜냐? 자, 미드필더 싸움에서는 늘 바르셀로나가 압도적이긴 하지만 오사수나는 거기에 신경을 쏟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 포인트를 적자면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미드필더에 많은 숫자를 기용하는 전술을 채택하는 나머지 전방에서의 시스템적인 문제가 남아있고, 이는 오사수나에게 어쩌면 핵심적인 뭐라고 정리를 해야 되지? 핵심적인 오사수나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전술적인 성향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바르셀로나 승 추천드리고, 핸디캡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한 골 차로 무승부 쪽 그리고 2.5 언더를 주력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늘의 두 번째 경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경기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조합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수익방에 꼭 오셔서 최종 조합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익방 입장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후 영상 아래에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입장하셔서 좋은 조합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저는 오늘 경기 분석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